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도 모르게 굳어진 금융 습관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노년층의 상당수가 소득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돈 관리 습관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위험한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상담과 강연을 통해 이런 사례들을 직접 접해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인데 막상 노후를 맞이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구멍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구멍은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늦지 않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소개할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습관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전망을 함께 지켜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심지어 집 마련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자식 사랑이야말로 부모 마음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원이 지나치면 본인의 노후 자금이 크게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수십 년 모은 퇴직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결국 부모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린 셈이죠.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본인에게 쓰라는 안내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도 도울 수 있는 법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녀 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노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도움자금으로 정해두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돕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모두 내어주면 잠깐은 자녀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무분별한 대출이나 보증입니다. 주변에서 친척이나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찾아올 때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쉽게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대신 안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증을 서주면 그 빚은 곧 내 빚이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갚아야 할 상황이 오면 이미 은퇴한 상태의 노인은 그 충격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집까지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선택이 대부분 순간의 정과 체면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절하기 미안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하는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가라앉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손을 내밀다가
나까지 함께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노후를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보증은 절대 정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내 상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각종 파생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가 새로운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투자로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퇴직금 전부를 코인에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절반 이상을 잃고 이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이 일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노후 생활 전반을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은 불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청년 시절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노년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반드시 여유 자금 안에서만 그리고 위험을 충분히 분산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걸기보다는 소액으로 다양한 안전자산과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남들은 다 벌었다더라 하는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잃으면 남들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또 다른 습관은 각종 사기나 유혹에 쉽게 휘말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로 다가오는 투자 사기나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로 현혹하는 다단계 금융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노후 자금을 지키려다 오히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과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독이 든 사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상하다 싶으면 멈춘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해도 금융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기를 당한 뒤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습관은 계획 없는 소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는 나도 좀 즐기자 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취미, 선물 등 그 자체로는 소중한 경험일 수 있지만 문제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정기적인 저축이나 보험 같은 안전망 없이 소비만 늘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 올 때 쓸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맑은 날에만 신나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지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 생활비와 여가비를 미리 나누어 두고 남는 돈 안에서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축과 보험은 노후의 안전띠와 같아서 평소에는 불편해 보여도 사고가 나면 생명을 지켜줍니다. 소비 자체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장치를 먼저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특히 많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은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집을 현금 창출 수단으로만 생각하거나 무리해서 여러 채를 보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은 팔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집값 변동이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쓸 돈은 없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후 자금 전체를 집에만 묶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너무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생활에 맞는 집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영모기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거주권은 지키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은 내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지 무조건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산이 벽돌 속에 갇혀 있으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습관이 바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 하며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아픈 걸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폭탄처럼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 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하고 장기 치료로 이어지면 생활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는 일인데 의료비는 대표적인 구멍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균열을 방치하다가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가 곧 경제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에 대비한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입니다. 이미 병이 생긴 뒤에야 대책을 찾으려 하면 늦기 때문에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이 단순히 저축이나 투자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노후를 위협하는 습관은 나는 괜찮겠지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다. 내 상황은 남들과 다를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 자녀의 경제적 위기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도 큰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오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대피하지 않다가 결국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자산과 지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약 이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위기가 와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낙관주의가 필요한 순간은 준비를 끝낸 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노후의 가장 위험한 금융 습관은 과도한 자녀 지원,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고위험 투자, 사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태도,
계획 없는 소비, 부동산 집착, 건강관리 소홀, 그리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각각의 습관은 단독으로도 치명적이지만 여러 가지가 겹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충분히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의 안전선을 정해두고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돈을 쓸 때마다 이 지출이 내 미래를 위협하지 않는가? 늘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로 의료비 위험을 줄이세요. 넷째, 새로운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찾아올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검증한 뒤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만 낙관을 허용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큰 변화를 단번에 이루려 하기보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출 노트를 쓰거나 검진 예약을 잡거나 자녀 지원의 한도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서 변화를 시작해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